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최근에 마티스텔이 토트넘에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이 영입 팬들 사이에선 반응이 좀 갈리고 있죠. 기대된다는 쪽도 있고 아직은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브랜트포드에서 얼마나 많은 유망주들을 성장시켰는지 떠올려 보면 이번에도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죠.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이 그동안 키워낸 윙어들과 텔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비교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티스텔, 이 선수가 토트넘 프랭크 감독 입장에선 정말 딱 맞는 윙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프랭크 감독 얘기부터 해보면요, 그가 브렌트포드에서 남긴 발자취는 꽤 인상적이었죠. 13-14 시즌까지만 해도 리그 1, 그러니까 3부 리그에 있던 클럽을 직접 프리미어리그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뒤로도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안착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브렌트포드는 영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클럽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아마도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재능 있는 유망주들을 프리미어리그 스타로 키워냈다는 점인데요. 올리 와킨스, 사이드 벤라마, 이반 토니, 브라이언 은베모, 요한 위사까지 모두 브랜트포드에서 이름을 알리고 이제는 각국 대표팀에서도 자리를 잡은 선수들이죠. 이제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일을 다시 해내야 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마티스텔인데요. 루카스 베리발, 윌슨 오도베르, 아치 그레이와 함께 현재 토트넘이 보유한 재능 있는 유망주 무리에 최근 새롭게 합류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임대로 20경기 넘게 뛰면서 꽤 괜찮은 가능성을 보여줬고 결국 토트넘이 6월 15일 바이에른 뮌헨과 협상을 통해 완전 영입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적료에 대해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마티스텔의 바이아웃은 5,500만 유로, 지금 환율로 보면 한화 약 800억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죠. 근데 토트넘이 이걸 3,500만 유로에 보너스 최대 1,000만 유로로 재협상에 성공하면서 총액 기준으로 4,500만 유로 선에서 텔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텔은 프랑스 U21 대표팀에서 활약 중이며 토트넘과는 6년 계약을 맺었고요. 프랭크 감독은 이 계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의 완전 계약은 정말 기대됩니다. 전방 4자리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아주 재능 있는 선수예요. 그는 골을 넣는 본능을 가진 선수고 우리가 그를 더 다듬어서 박스 안에서 더 좋은 위치를 잡고 경기 전반에서 꾸준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만 봐도 프랭크가 텔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딱 느껴집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첫 선발 경기에서 마티스텔은 데뷔골을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토트넘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죠. 거기다가 솔랑케와 히샬리송, 토트넘의 1, 2선 스트라이커들이 연달아 부상으로 빠지면서 텔은 갑작스럽게 중앙 공격수 자리에 투입됐습니다. 물론 이 포지션이 전혀 낯선 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클럽이나 연령별 대표팀에서 몇 차례 경험은 있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엔 아직 피지컬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점차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면서 리그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쉬게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텔은 윙어 포지션으로 꾸준히 출전하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특히 4월에 있었던 사우스햄튼전, 울버햄튼전, 그리고 노팅엄전까지 3연전, 이 기간 동안 텔은 2경기 연속 골을 넣었고 노팅엄전에서는 비록 팀이 졌지만 무려 5개의 찬스를 만들어내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국가대표팀 동료인 오도베르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다만 임대 전체를 놓고 보면 리그 13경기에서 2골 2도움, 객관적인 성적만 봤을 땐 아주 인상적인 임대 성과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본 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느냐였죠. 그리고 그런 성장을 이끌어낼 사람 바로 프랭크 감독입니다. 프랭크 감독이 공격수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 깊은 선수는 바로 라이언 은베모입니다. 은베모는 2019년 프랑스 리그2 소속 트루아에서 브랜트포드로 이적하면서 프랭크와 함께하게 됐고 첫 시즌 리그 42경기에서 15골, 20-21 시즌에도 8골을 넣으며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초반 기록만 보면 이 선수 골 넣을 줄 아는 선수구나 싶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와서는 3시즌 연속으로 기대 득점보다 낮은 득점 기록을 보여주며 한 번도 2자릿수 골을 넘지 못했죠. 하지만 지난 시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4
3위라는 기대 득점에서 무려 20골을 터뜨리며 리그 전체에서 가장 큰 기대 득점 초과 7.7을 기록한 피니셔로 도약했죠. 물론 은베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프랭크 감독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수석 코치 저스틴 코크레인, 그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죠. 2022년 6월 맨유를 떠나 브렌트포드에 합류한 코크레인은 공격수들을 전문적으로 맡아 득점 마무리 훈련에 초점을 맞췄고 은베모뿐 아니라 위사, 케빈 샤데 같은 선수들이 골 결정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랭크, 코크레인 조합은 텔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주고 있죠. 예를 들어 텔은 뮌헨에서 보낸 첫 2시즌 동안 기대 득점 6.4에서 12골을 넣었고 무려 5.6골을 초과하는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나이가 17세에서 18세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주목할 만한 수치죠. 지난 시즌엔 오히려 마이너스 1.7 정도로 기대 득점보다 낮긴 했지만 그럼에도 텔이 가진 본능적 골 감각은 분명합니다. 다듬기만 한다면 냉정한 피니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텔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좋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텔은 주로 왼쪽 윙어에 기용되는데요. 그 위치에서 텔은 터치라인에 붙어 공을 발로 받고 풀백과 연계하거나 안쪽으로 파고드는 식의 플레이를 자주 했습니다. 또한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죠. 반면 은베모는 수비 시에는 오른쪽 윙어로 배치되지만 공격으로 전환되면 중앙으로 이동해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전술을 소화했습니다. 그 사이 위사는 밑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고요. 그 예시가 바로 브렌트포드가 브라이튼을 4대2로 이긴 지난 4월 경기입니다. 이 장면에선 킨 루이스 포터가 예호르, 야르몰류크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브라이튼의 압박을 깨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수비수 사이 공간이 생기자마자 침투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베모였죠.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센터백 사이에 정확히 들어간 은베모는 끝까지 공을 빼앗기지 않았고 타이밍 좋게 들어온 패스를 마무리하며 득점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텔도 저런 움직임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실제로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맨유를 상대로 4대3 치열한 승부 끝에 승리한 챔스 경기에서 텔은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텔은 키미 쪽으로 달려드는 척하면서 맨유의 카제미르를 바깥으로 끌어낸 뒤 그 공간을 향해 순식간에 스프린트를 했고 키미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패스를 띄워줬습니다. 텔은 침착하게 볼을 받아서 정확하게 골대 상단으로 꽂아 넣었죠.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프레센 윈스터와의 경기. 이 경기에서 텔은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고 상대 수비수의 어깨 뒤에 숨어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패스를 받은 뒤에는 정확하게 골문 하단 구석을 찔러 넣으며 득점에 성공했죠. 이런 움직임은 토트넘에서 솔랑케와의 조합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랑케가 중원까지 넓게 움직이며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텔이 그 틈을 침투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 앞으로 토트넘 공격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패턴이 될지도 모릅니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 텔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텔이 양발 모두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2-23 시즌 이후 기준으로 보면 그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오른발로 10골, 왼발로 5골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수치고요. 이건 은베모와도 닮은 점이죠. 이번에 은베모의 스타일을 또 다른 장면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은베모의 양발 능력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은베모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위사에게 패스를 건넵니다. 그리고 풀럼의 왼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재빨리 침투하죠. 위사는 곧바로 다시 은베모에게 리턴 패스를 줍니다. 이 상황에서 은베모는 왼쪽에 있던 샤데에게 줄 수도 있었고 직접 몰고 갈 수도 있는 선택지 속에 있었는데요.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풀럼 수비수 켈빈 바세이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 순간 은베모는 자신의 약발인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골문 반대쪽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런 능력은 프랭크와 코크레인이 텔에게도 꼭 끌어내고 싶어하는 잠재력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 양발 능력은 단순히 마무리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텔은 다양한 각도의 위치에서 득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커로서 뛸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들을 보면 텔 역시 약발인 왼발을 꽤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투하는 오도베르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왼발로 정확한 패스를 보냈고요. 패스를 하자마자 본인도 동료들의 움직임에 맞춰 즉시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텔이 오른발로 수비 라인을 깨는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침투하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바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텔은 양발로 정확하게 볼을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왼발을 활용한 전진 패스나 크로스에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단순히 선수가 잘하는 부분만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개선시키는데 더 집착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테레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테리 은베모처럼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할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만 놓고 보면 두 선수는 꽤 닮은 점이 많아요. 일단 텔은 상대 풀백과의 1대1 돌파를 자주 시도하진 않습니다. 평균 성공 드리블이 1.57회인데요. 은베모 역시 1.37회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 중이죠. 이 두 선수 모두 박스 근처에서 짧고 강한 임팩트, 그러니까 순간적인 퀄리티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마무리 방식도 다양하고 스피드도 좋아서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따돌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결국 이제 남은 건 프랭크와 코크레인이 이런 텔의 능력들을 경기장에서 그리고 실전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은베모에게 실제로 했던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토트넘 팬분들이라면 마티스 텔이라는 선수에게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